어쩌다 어른이 된 것처럼 어쩌다 부모가 된 저에게 육아와 교육은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내 힘만으로는 잘 할 수가 없어서 책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육아 방식, 교육 방식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오늘은 이게 좋다더라, 내일은 저게 좋다더라 하면서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고요. 아이들마다 제각각 상황과 개성이 다 달라서 다른 사람한테는 통하는 게 꼭 내 자녀에게 맞다는 보장도 없어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더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근데 변함없이 통하는 본질적인 것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그 마음밭을 양질의 것으로 잘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요. 먹이고 입히는 거, 다양한 체험거리나 좋은 학원 찾아보는 것들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평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본의 아니게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그 소중한 존재의 뿌리를 아이의 마음밭에 잘 심어줌으로 해서 아이가 그걸 반석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그 토양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좋은 부모의 역할일 텐데 말이죠. 부모라는 책임감으로 자녀에게 무엇이든 좋은 걸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자녀한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이 책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자녀 양육을 간소화하라. 자녀 양육이 너무 복잡해졌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지나치게 노력한다. 자녀들의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1차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투자한다.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 열광적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몇 가지 필요들을 생각해보라. 학업, 운동, 재정, 음악, 사회, 지성, 심리, 오락, 문화, 예술, 도덕, 윤리, 가외활동, 대인관계, 직업, 감정, 결혼, 종교, 성, 그리고 영적인 것들. 와,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은 방향으로 이리저리 휘둘린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한 부모가 최근에 말했다. 우리 아이는 축구팀 2팀과 육산팀 선수이고 학교 밴드부에서는 트럼본을 연주하는 데다 교회 성가대 활동도 해요. 아이의 어린 시절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보겠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 위에 나열된 각각의 필요들은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그중 어떤 것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것도 당신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중심적인 요소들, 즉 자녀의 모든 세포벽에 새겨져 있으며 유전인자처럼 자녀의 정신이 깊이 박혀있는 필요들은 아님을 다음 장에서 곧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필요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필요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필요들은 늘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자주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필요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집어내지 못한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나는 무언가를 원해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봄방학을 맞아 말리부 해안에 있는 집에 돌아와 자기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내내 울기만 했다. 부모가 아무리 방문을 두드리고 애원하며 얘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도 소용이 없었다.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우리는 너에게 모든 걸 해주었잖니?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다. 우리는 너를 최고의 대학에 보내주었어. 너는 친구도 많잖니? 성적도 좋고 새로 산 자동차도 있어. 근데 뭐가 문제니? 우리가 주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거니? 마침내 딸은 자포자기하듯 외쳤다. 난 무언가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런 다음 조용해졌다. 많은 가족들은 침묵, 확실한 답의 부재, 혼란,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거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수많은 자녀 양육이 무의로 끝나는 것을 보면 슬프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망쳤다고 느끼기가 쉽다. 자녀에게 거절당한 어머니는 고통을 느낀다. 딸의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아주 깊이 도려낸다. 아들의 분노는 식염수 주사기처럼 어머니를 찔러댄다. 수백만 달러의 이윤을 남기는 회사 사장인 아버지도 그와는 말조차 하지 않는 아들과 그를 조롱하는 딸 때문에 좌절한다. 아버지 노릇과 어머니 노릇은 행복을 약속한다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잦은 충돌과 상처를 안겨주기도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모든 필요들은 현실적이며 채워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다. 아들과 딸의 삶에서 이러한 필요들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궁색한 부모가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중심적인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위의 모든 필요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자녀의 삶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더라도 이 세 가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필요들 대부분 채워주지 않으면서 이 세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본질의 문제다. 자녀의 삶에서 가장 큰 필요는 그의 내면에 반영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부분이다. 자녀가 부모의 어깨를 툭툭 치며 훌륭한 교육의 신탁이금, 운동연습, 음악 수업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더 깊은 필요들은 언제 채워주실 건가요? 라고 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필요들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 책에서 당신은 마음의 세 가지 탄원이 자녀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녀 양육의 효율성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피상적인 필요들 넘어 부모들이 감히 가보려고 하지 않는 깊숙한 곳에 우리가 온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세 가지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핵심 필요들이 있다. 수용의 필요, 애정의 필요, 지지의 필요, 이것 세 가지다. 수용의 필요, 애정의 필요, 지지의 필요. 얼마나 어리든 컸든, 얼마나 느리든 빠르든, 얼마나 사교적이든 내성적이든, 얼마나 운회적이든 좌뇌적이든, 얼마나 의욕적이든 그렇지 않든, 얼마나 동부적이든 서부적이든, 아니면 중부 내륙적이든, 얼마나 랩이나 펑크 또는 R&B나 발라드를 좋아하는, 아니면 헤비메탈을 좋아하든 상관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조용히 아니면 조용하지 않게 이 세 가지 축복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정말 그것들은 축복이다. 자녀들은 이 세 가지 핵심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대개는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이 온몸으로 수용과 애정, 지지를 표현해주기 원한다. 자녀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보다 이 세 가지 필요에 더 줄여 있다. 수용과 애정과 지지. 세 가지 기본적인 필요들. 이 세 가지 내면의 필요들을 살짝 맛보기로 하자. 수용의 필요는 자녀들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온다. 자녀들은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 자신만의 목적, 가치를 절실하게 알고 싶어한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나는 괜찮은가, 나는 정상인가, 나는 조금은 좋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 아니면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 나는 가치가 있나? 나는 딸이 될 가치가 있나? 나는 표준인가? 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들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고 보면 나는 수용되고 있나? 라는 질문이 나온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이렇게 묻는 것이다. 당신은 나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2장, 3장과 4장에서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애정의 필요는 표현하기가 한층 더 어색한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항상 사랑 표현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일은 더욱 불편해 자칫 불성사납고 소투르게 들릴 수도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의 관계 가능성, 우정 가능성, 또 가정생활과 친밀감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수용의 필요는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고 자녀의 자기 가치와 상관이 있는 반면 애정의 필요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지니는 가치와 상관이 있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으며 궁극적으로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친구가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수용의 필요는 나는 아들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애정의 필요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너의 친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더 개인적으로는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받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자녀의 세 번째 내면의 갈망은 지지의 필요다. 이것은 효율성, 성공, 그리고 자녀의 잠재력 성취와 상관이 있다. 처음 두 가지 필요는 자녀의 존재에 관한 것이지만 세 번째 필요는 자녀가 하는 일을 다룬다. 자녀들은 해야 할 과제, 숙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지를 통해 연속해서 내적인 평가를 한다. 문신과 시끄러운 음악 너머 어딘가에 우리의 자녀들은 나는 효과적인 사람인가, 생산성이 있는가, 유능한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자녀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자신이 그 가능성에 다가서고 있는지, 그에 필요한 것들이 자신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이 성취할 만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9장, 10장, 11장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건강한 지지, 활력을 주는 지지를 쏟아부어 줄 수 있도록 그 저장고가 되어줄 것이다. 이 세 가지 필요들이 결합되면 그것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나는 무언가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울부짖은 캘리포니아 여대생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다른 모든 필요들이 충족되어도 이 세 가지 필요가 빠지면 자녀들은 여전히 공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수용과 애정과 지지. 이 세 가지 마음의 부르짖음은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갈망이다. 어쩌면 이 세 가지 기본 필요들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즉, 파악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다루기 어려우며 실마리를 찾기 힘든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자녀의 내면 세계를 자동차 계기판처럼 읽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계기판을 점검하는 법과 남은 연료와 배터리 충전 정도를 보여주는 게이지를 읽을 줄 안다. 경고등이 켜지면 재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이와 비슷하게 자녀의 내면 세계를 가리키는 계기판 읽는 법도 배워보자. 연료, 오일,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 자녀의 수용, 레벨, 애정, 탱크, 지지 게이지가 나와 있는 계기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녀의 삶 후드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볼 수는 없지만 크고 필수적인 탱크들이 거기에 묻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이 탱크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차 있는지 예리하게 알아낸다. 그 탱크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삶은 행복하다. 그것들이 거품을 내면서 바닥을 드러낼 때 삶은 지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게이지들을 감시하고 자녀의 탱크가 항상 가득 차도록 돕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부모인 우리의 책임이다. 그럴듯한 이 예를 과용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비유를 계속 사용하겠다. 자녀들이 부모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연료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부모의 긍정적인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부모와 엔진 경고등이 불이 들어온 것을 보았든 못 보았든 후드 아래서 과열될 것이다. 또 자녀의 지지 배터리를 계속 재충전하지 않으면 아이는 급하게 속도를 잃게 될 것이다. 이는 가속을 할 수 없거나 고무가 타버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자칫 발화장치를 잃게 될 수 있다. 엔진이 점화되지 않는 것이다. 아니,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자녀가 엔진의 모든 실린더를 가동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흥분되고 기운이 나며 만족스러운 것도 없다. 네스카는 잊어버려라. 자신이 수용과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즉 자녀의 탱크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삶은 행복하다. 모든 자녀가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것. 모든 자녀가 지닌 세 가지 솔직한 내면의 갈망은 다음의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그 말은 간단하고 직선적이며 직접적이다. 사실 너무 간단하여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심오하고 참신하며 생명을 준다. 그것은 자녀의 탱크에 든 연료이고 엔진 오일이며 내면 세계의 배터리 충전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혼은 이에 목말라 한다. 내면 세계의 후드 아래 깊숙한 곳에서 모든 자녀는 이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한다. 지금은 우리가 그 말을 잘 배워 자녀들의 안녕감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는데 사용할 때다. 사람들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를 우리 자신의 말로 배울 것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므로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광범위하게 바꾸어 표현할지도 배울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주 그리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설령 이 말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자녀의 인생이 달려있는 양 이를 주의 깊게 읽어보라. 실제로 어느 정도는 여기에 우리 자녀의 인생이 달려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